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장 19장입니다. 자바 I/O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O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즉 자바 프로그램에서 여러 입출력 장치,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입출력 장치는 우리 앞에서 자바 프로그램 실습 시 데이터를 키보드로 입력받았습니다. 키보드가 기본 입력 장치입니다.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키보드가 자바의 표준 입력 장치입니다. 그리고 처리한 결과를 출력 시 모니터, 즉 콘솔로 출력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자바 프로그램 실행 시 대표적인 I/O, 즉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를 입력 또는 출력하는 장치가 키보드와 콘솔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런 키보드와 콘솔 외에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자, 그럼 자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19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림의 정의와 스트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림의 사전적 의미는 개천, 개울, 물이나 액체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천을 영어로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흐름, 액체의 흐름을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자, 자바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트림이라 하면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입력 장치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또 출력 장치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이 과정을 보면 마치 하천에서 물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데이터가 자바 프로그램으로 입력 출력되는 데이터의 흐름을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자바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표적인 입력 장치는 키보드, 자, 그리고 파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챕터를 할애해서 학습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출력 장치의 종류로는 우리가 이미 사용한 모니터, 콘솔입니다. 그리고 파일, 네트워크,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바 스트림의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자바에서 장치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또는 자바의 입출력을 도와주는 클래스를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입력 장치에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다. 이럴 때 자바에서는 각각의 장치에 대응하는 스트림 클래스를 하나씩 제공합니다. 어떤 스트림 클래스가 제공되는 건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씩 학습합니다. 저 개발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장치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시 입력 장치는 하드웨어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 하드웨어 입력 장치에서 연동할 때는 운영체제나 그리고 각각의 하드웨어에 대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개발자가 일일이 개발하면 당연히 사용하는데 불편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학습해야 되지만 입문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다. 이럴 때는 자바에서는 각각의 장치에 대해서 스트링 클래스를 하나씩 대응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입력 장치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각각에 대응하는 스트링 클래스의 사용법만 알아서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또는 출력 장치에 대해서도 각각의 스트링 클래스가 제공되니까 각각의 대응하는 스트링 클래스의 기능만 알면 쉽게 개발자가 데이터를 원하는 장치에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트링 클래스의 기능은 뒤에서 차례차례로 학습합니다. 자바의 스트림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장치에 대응하는 입력 또는 출력 스트링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스트링 클래스의 기능만 알면 일단 개발자는 각각의 장치에 대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입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일일이 하드웨어 장치나 운영체제의 세부 기능을 다 알 필요 없이 각각의 장치에 대해서 대응하는 클래스, 즉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이 API 기능의 사용법을 잘 알면 원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바 입출력 장치의 종류입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은 앞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한 키보드, 파일, 네트워크 장치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받은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후 처리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장치의 종류입니다. 모니터, 파일, 네트워크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빠졌지만
실제 웹 개발 시 데이터베이스가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장치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별도로 학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종류의 입출력 장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아서 출력은 네트워크로 출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로 메시지 작성 시 채팅 프로그램에서는 상대방이 보낸 수신 메시지를 네트워크로 입력을 받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실행 시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종류의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어떻게 실행 시 여러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입출력을 하는지 뒤에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알아볼 자바 스트링 클래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자바의 스트링 클래스는 단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자, 입력 스트링 클래스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입력 장치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스트림은 클래스명의 마지막에 항상 인풋 스트림으로 끝납니다. 출력 스트림은 반대로 출력 스트림이니까 아웃풋 스트림으로 마칩니다. 자바 스트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입력 스트림은 입력 장치에서 프로그램으로 단방향으로 흐릅니다. 출력 스트림은 당연히 프로그램에서 출력 장치로 단방향으로 데이터가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용도의 스트링 클래스끼리 서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학습하겠지만 입력 스트림이나 출력 스트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실제 각각의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다, 아니면 출력하고 싶다 이럴 때 한 개의 스트림 클래스만 사용해서 입력받아서 프로그램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력 장치에서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다 이럴 때는 중간에 여러 종류의 입력 스트림을 서로 연결해서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에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출력 시 중간에 여러 종류의 출력 스트림을 위치해서 전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한 후 최종 출력 장치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입출력합니다. 상세한 건 뒷부분에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에서 스트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바는 입출력 작업 시 각각의 장치에 대응해서 입출력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스트링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입출력 작업을 다룰 시 원래는 입출력 작업은 하드웨어 장치니까 중간에 운영체제에 연동해서 각각의 입출력 장치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알아야 되는데, 자바는 응용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입문자 입장에서 일일이 세부적인 입출력 작업에 대한 기능을 알 필요 없이 사용자와 각각의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중간에 일종의 추상화된 기능, 자바 스트링 클래스를 각각의 장치에 대응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장치에 대해서 복잡하고 세부적인 기능을 알 필요 없이 각각의 장치에 대응하는 자바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만 작업을 해주면 각각의 입출력 장치와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바 스트링 클래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 스트링 클래스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바 스트림이 처리하는 데이터 종류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 스트림이 처리하는 데이터는 크게 바이트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바이트 데이터, 동영상, 이미지, 사운드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1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문자 데이터는 우리가 말하는 문자입니다. 일반적인 문자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2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이 이루어집니다. 자,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른 스트링 클래스의 종류입니다. 자, 바이트 스트링 클래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입출력 시 바이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입출력 작업을 하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문자 스트링 클래스, 입출력 시 문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입출력 작업을 하는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실제 입출력 장치에 대응하는 스트링 클래스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트링 클래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먼저 바이트 스트림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트 스트림의 특징입니다. 바이트 스트림 클래스는 바이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바이트 스트림 클래스의 분류를 의미합니다. 바이트 스트림 계열은 바이트 데이터, 즉 입출력 시 1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명은 인풋 스트림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하이 클래스명은 반드시 인풋 스트림이 전미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스트링 클래스 이름은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으니까 첫 번째 단어가 파일입니다. 그리고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으니까 인풋 스트림으로 끝납니다.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최상위 스트링 클래스명은 반대로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당연히 하이 클래스명은 반드시 아웃풋 스트림이 전미사로 사용됩니다. 파일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스트링 클래스명은 파일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하니까 아웃풋 스트림으로 끝납니다. 데이터 종류에 따른 스트링 클래스의 종류입니다. 입출력하는 데이터, 바이트와 문자에 대해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하는 최상위 클래스명은 인풋 스트림입니다. 자, 그리고 출력 담당 최상위 클래스는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반면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클래스는 리더입니다. 문자 출력 담당 최상위 클래스는 라이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스트림의 하이 클래스도 각각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으로 끝났듯이 뒤에서 다루겠지만 문자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스트림 클래스도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리더로 끝납니다. 출력하는 경우에는 라이터로 끝납니다. 문자 스트림 학습 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의 사용 예제입니다.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출력 시 사용되는 파일 스트림 클래스들입니다. 자, 프로그램 입장에서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우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프로그램이 전달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다시 파일로 출력할 경우에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해서 바이트 데이터를 파일로 출력합니다. 바이트 스트림 중에 먼저 출력을 담당하는 바이트 출력 스트림 클래스들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웃풋 스트림은 바이트 출력 스트림 클래스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는 클래스입니다. 실제 아웃풋 스트림은 최상위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의 개충 구조입니다. 최상위에 아웃풋 스트림이 위치합니다. 추상 클래스라고 그랬습니다. 추상 클래스 아래 각각의 장치에 대응해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여러가지 하이 클래스가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자,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의 여러가지 메서드입니다. 아웃풋 스트림이 최상위 클래스니까 아웃풋 스트림에 있는 메서드를 하이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하니까 메서드 이름이 write입니다. write인데 지금 매개 변수의 타입을 다르게 해서 오버로딩해서 여러가지 라이트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시 메서드, 그리고 작업 완료 시 자원을 반납하는 클로즈 메서드입니다. 각각의 메서드 사용법은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학습합니다. 자, 첫 번째 write 메서드입니다. 보면 write에서 매개 변수 타입이 int 타입입니다. 1바이트의 데이터를 int 타입으로 출력합니다. 자, 외부 장수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실제 플러스 메서드를 호출해서 최종적으로 출력합니다. 자, 여기 플러시 메서드. 자,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값을 write 메서드 호출해서 출력하면 실제 메모리의 버퍼에 출력이 됩니다.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파일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플러시 메서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자, 실습 예제입니다. 자, 메인 메서드에서 자, 키보드로 입력받은 문자를 지정한 파일로 출력하니까 앞에서 예외할 때 말씀드렸듯이 자바 IO 작업 시에는 반드시 트라이 캐치 문으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new file output stream 객체 생성합니다. 생성하면서 대응하는 파일을 생성자 인자로 지정해 줍니다. 경로명까지 지정해서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F4에서 참조 변수에 할당해서 write 메서드를 이용해서 인자로 지정한 경로에 있는 파일에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new 스캐너 객체 생성 후 next line 메서드 호출해서 키보드로 단어를 입력합니다. 폼을 이용해서 입력한 단어가 str에 대입했으니까 폼은 돌면서 str에 있는 문자를 차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자를 얻습니다. 얻어서 fs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write 메서드를 이용해서 차의 메서드를 얻은 각각의 문자를 write 메서드 인자로 전달해서 f4에서 가리키고 있는 test1.txt 파일에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write 메서드를 호출하면 버퍼에 출력이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파일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플러시 메서드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파일에 키보드로 입력받은 단어를 출력했으니까 클로즈 메서드를 이용해서 출력 스트림을 닫습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콘솔에서 헬로 월드 입력 후 엔터키를 치면 파일을 출력합니다. 자, 파일을 편집기로 열어보면 입력한 헬로 월드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반면에 안녕하세요 한글을 입력해서 출력하면 한글은 깨져서 보입니다. 이유는 write 메소드는 1바이트 단위로 출력합니다. 근데 한글은 2바이트 단위로 각각의 한글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1바이트 단위로 출력하니까 문자셋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한글이 그대로 표시가 안 됩니다. 반면에 영어는 각각의 영어의 철자가 바이트 단위로 처리가 되니까 바이트 데이터로 출력하든 문자 단위로 출력하든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한글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영어 외에 다른 문자는 파일이나 외부 장치로 출력 시 2바이트 단위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DSBe어는 문자 출력 스트림 write를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파일 출력 시 기존에 어떤 파일이 내용이 있으면 파일에 있는 내용에 추가해서 출력해 줄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파일에 내용을 추가해 주고 싶을 경우 파일 아웃풋스트림 객체 생성 시 두 번째 인자로 true를 설정하면 예를 들어 test1.txt에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데 다시 실행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추가하고 싶다. 이럴 때는 파일 아웃풋스트림 객체 생성 시 두 번째 인자를 true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true를 설정 안 해주고 파일 경로명만 생성자 호출 시 인자를 전달해 주면 실행 시 write 메소드로 파일로 데이터 출력 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덮어 써버립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으니까 저는 ch19 프로젝트 만들어서 섹션 01.ex01 패키지 미리 생성했습니다. 바이트 데이터 라이트 테스트 파일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파일 아웃풋스트림 객체를 생성합니다. new 파일 아웃풋스트림에서 인자로 데이터를 출력할 파일을 지정합니다. 경로명까지 같이 지정해 줘야 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 폴더 밑에 test.txt에 출력합니다. 자, 지금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바 IO 작업 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트라이 캐치문으로 직접 써줘도 되고, 여기 자 마우스 올리면 unhandled exception type file not found exception 해서 지금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예외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surround with try catch, 자 요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트라이 캐치문을 감싸줍니다. 자, 스캐너 클래스 이용해서 파일로 출력할 단어를 키보드로 입력 받습니다. 그걸 str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파일로 출력하기 위해서 str에 폼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차임 메소드를 이용해서 str이 가리키고 있는 입력받은 단어에 각각의 단어를 얻어와서 ch 변수에 대입 후 write 메소드에 인자로 전달해서 바이트 단위로 FOS 가리키고 있는 test.txt에 출력합니다. 지금 에러가 발생하는데 마우스 올리면 write 메소드는 IO exception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처리가 안 됐다고 지금 예외가 발생하는데 지금 파일 아웃풋스트림 시 우리가 트라이 캐치문으로 예외 처리를 했는데 저 캐치문의 예외 타입이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니까 요거는 write 메소드 호출 시 발생하는 IO exception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IO exception이 상위 exception이니까 요거를 IO exception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러면 파일 아웃풋스트림이나 write 메소드 호출 시 발생하는 모든 예외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받은 단어를 폼을 이용해서 바이트 데이터로 출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write 메소드를 호출하면 실제 메모리 버퍼에 출력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비워서 파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플러시 메소드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스트림을 닫습니다. 실행해 보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파일 not found exception에서 실행 시 지금 발생한 위치가 new 아웃풋스트림에서 지금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 폴더 밑에 test1.txt 파일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행하면 예외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정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즉, 이 경로에 파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탐색기를 하나 열어 가지고 실제 작성해 줍니다. 폴더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 자, 그리고 텍스트 파일에서 test1.txt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고 다시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헬로 월드 입력했습니다. 자, 엔터 치면 입력받은 단어를 파일로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열어보면 입력된 헬로 월드가 파일에 저장됩니다. 이클립스에서 쉽게 파일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파일 가서 오픈 파일, 자, 요거 클릭하면, 자,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 폴더 밑에, 자, 테스트 1.txt 요거 열면, 자, 헬로 월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실행해서, 자, 이번에는 자바 프로그래밍 저장하면, 자, 파일을 출력합니다. 열어보면, 자, 새로 단어가 입력됐으니까 수정할 것인가 묻습니다. 자, 요거 리플레이스 에디터 컨텐트 요거 누르면 자바 프로그래밍이 기존의 데이터를 덮어 써버립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글은 2바이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라이트 메소드로 출력하면 1바이트 단위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장 시 열어보면 한글은 깨져서 보입니다. 한글을 출력하는 방법은 문자 스트림을 이용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반면에 영어는 바이트 단위로 출력해도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고 문자 단위로 출력해도 정상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지금 파일 아프 스트림으로 실행해서 저장하면 실행할 때마다 저장하는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를 덮어 써버립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 기존에 있는 내용에 추가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아프 스트림 생성자도 오버로딩해서 여러가지 생성자가 제공됩니다. 이번에는 인자가 2개인 파일 아프 스트림 생성자를 이용해서 두 번째 생성자를 true로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런 후, 자, 실행해서 출력해서 열어보면 한글이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뒤에 추가해서 저장이 됩니다. 기존의 파일 데이터에 대해서 뒤에 추가해서 저장이 됩니다. 줄받고 저장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 이제 학습합니다. 자, 아프 스트림에서 제공하는 첫 번째 라이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 시간에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바이트 데이터를 파일로 출력해 봤습니다. 자, 앞에서 사용한 라이트 메소드는 인자로 바이트 데이터를 전달하면 각각의 바이트 데이터를 순서대로 파일로 출력했습니다. 앞에 사용한 아프 스트림에서 상속받는 라이트 메소드는 출력할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입력받아서 복사하는 경우나 아니면 서버에서 동영상 파일을 복사하거나 다운받는 경우에 동영상 파일의 용량이 보통 몇백 메가에서 1기가, 2기가, 자, 이 정도까지 사이즈가 큽니다. 그런 대용량 바이트 데이터를 처리할 때 우리 앞에서 사용한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 개 한 개씩 바이트 데이터를 얻어와서 파일로 출력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다루는 데이터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실행하면 금방 출력이 되는데 자바 프로그램에서 I/O 작업을 하면 실제 I/O 작업은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장치와 연동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과정으로 I/O 작업을 합니다. 자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 시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프로그램과 외부 장치와 연동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CPU나 메모리 사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지금 CPU가 기가헤르츠 그리고 CPU도 뭐 멀티코어로 제공되고 또 요즘 메모리도 2기가, 4기가, 8기가 이런 식으로 메모리 용량도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실행하는 기능은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이런 프로그램과 외부 장치와 연동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그러니까 용량이 큰 파일을 복사한다든가 아니면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에 파일로 저장 시 앞에서 사용한 라이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파일을 다른 파일로 복사 시 한 개 한 개 데이터를 불러와서 파일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와서 버퍼 역할을 하는 별에 저장 후 한꺼번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파일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이 방법이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라이트 메서드의 바이트 배열을 이용해서 파일로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배열에 바이트 데이터를 담아서 한꺼번에 출력하면 훨씬 빠르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 메서드의 매개 변수 타입이 지금 바이트 타입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출력하는 방법이 배열의 바이트 데이터를 여러 개 한꺼번에 읽어와서 외부 장치나 파일로 출력하는 방법이 실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예제입니다. new file of string, file of string 객체 생성해서 test.2.txt로 설정합니다. barray 바이트 타입 배열을 선언 후 5개의 문자로 초기화합니다. write 메소드 호출하면서 barray 배열을 인자로 지정하면 5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 후 flush 메소드 호출해서 실제 파일로 출력합니다. close 메소드 호출해서 file of string을 닫습니다. 출력한 test.txt를 열어보면 자, 헬로가 출력이 됩니다. 우리 뒤에서도 실습하겠지만 실제 자바에서 I/O 작업 시 파일이나 네트워크와 같은 I/O 장치의 데이터 출력 시 배열에 바이트 데이터를 담아서 한꺼번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당연히 웹 개발 시 로컬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한다든가 아니면 서버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 PC에 파일로 저장한다는가 하는 경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바이트 배열에 데이터를 한꺼번에 저장 후 외부 장치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라이트 메서드입니다. 세 번째 라이트 메서드는 라이트 메서드의 매개 변수가 3개입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 타입은 앞에서 설명한 바이트 타입 매개 변수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라이트 메서드 호출 시 바이트 타입 배열로 출력 시 출력 범위를 지정해주는 기능을 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자,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예제처럼 file of string 객체 생성 후 test.txt에 출력을 합니다. barray 바이트 타입 배열 선언 후 HLL로 각각 요소를 문자로 초기화합니다. 자, fwrite 메소드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barray를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1, 3으로 지정했습니다. 의미는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barray 배열에서 두 번째 요소에서 3이니까 네 번째 요소까지의 값만 출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write 메소드 호출 후 barray만 지정하면 바이트 타입 배열 barray 모든 요소 값을 다 출력하는데 지금은 1, 3을 지정했으니까 1이니까 두 번째 요소부터 3, 네 번째 요소, 그러니까 ELL만 출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test.txt를 열어보면 ELL만 파일에 출력이 됩니다. 매개 변수가 3개인 라이트 메서드는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을 지정해서 출력하는 바이트 타입 배열의 출력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3개인 라이트 메서드는 바이트 타입 배열을 파일이나 이런 외부 장치 출력 시 바이트 타입 배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HLL로 정해서 출력을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이용해서 외부 장치 출력 시 바이트 타입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3개의 바이트 데이터는 출력 시 필요한데 뒤에 있는 2개의 데이터는 필요 없는 데이터, 예를 들어 0으로 저장된 경우 요 3개의 데이터만 출력하고 뒤에 있는 데이터는 출력하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설명드린 라이트 메소드로 출력 시 출력 범위를 지정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파일이나 출력 장치에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용에는 뒷부분에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기능하는 리드 메소드 사용 후 리드 메소드와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 복사하는 예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섹션 01.ex01 패키지에 바이트 어레이 데이터 라이트 테스트 1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외 처리하는 방법도 여기 보면 surround with try catch만 하면 try catch문으로 파일 앞스트림 객체 생성 시 트라이 캐치문으로 감사합니다. 메인 메서드에 throws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외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면 됩니다. 파일 not exception으로 캐치문에 매개 변수 타입을 지정해 줘도 되는데
라이트 메소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라이트 메소드 호출 시 발생하는 IO exception으로 수정해 줍니다. Barray 바이트 타입 배열 선언 후 HLL로 각각의 요소를 5개 문자로 초기합니다. FOS 참조 변수 이용해서 라이트 메소드 호출 시 Barray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한꺼번에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test.txt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 PC에 파일을 저장한다든가 원본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파일로 복사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바이트 타입 배열 선언 후 여러 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와서 한꺼번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실제 바이트 데이터를 파일이나 네트워크로 출력을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실행해보면 파일을 출력했습니다. 메시지 출력됩니다. 열어보면 test.txt 생성이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hello 출력이 됩니다. 바이트 데이터를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을 때 바이트 타입 배열에 바이트 데이터 저장 후 라이트 메소드 호출 시 인자로 전달하면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 메소드로 바이트 타입 배열 출력 시 출력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바이트 어레이 데이터 라이트 테스트 2 앞에 외제와 똑같은데 지금 라이트 메소드 호출 시 Barray 바이트 타입 배열 인자로 전달하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인자를 1, 3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Barray 바이트 타입 배열에 1, 3이니까 두 번째 요소부터 네 번째 요소까지만 출력하라.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ELL만 파일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걸 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자, 파일이 출력했습니다. 자, 열어보면 ELL만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걸 4로 바꾸면 그러면 ELLO까지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하면 자, ELLO까지 출력이 됩니다. 4개 변수가 3개인 라이트 메소드는 바이트 타입 배열 출력 시 배열의 특정 요소는 아니면 출력 범위를 선택적으로 지정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IO 작업 시 바이트 배열의 모든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출력 범위를 지정해서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우리가 뒤에 파일 복사 예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3개의 라이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인풋 스트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아웃풋 스트림에 대응되는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인풋 스트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데이터 입력 시 사용되는 스트링 클래스의 최상위 추상 클래스입니다. 아웃풋 스트림과 대응이 됩니다. 인풋 스트림 클래스 개충 구조입니다. 최상위 인풋 스트림 추상 클래스가 위치합니다. 자, 하위에 각각의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여러가지 스트링 클래스가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습니다. 각각의 클래스의 기능은 뒤로 가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풋 스트림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메소드입니다. 아웃풋 스트림에서는 바이트 데이터 출력 시 라이트 메소드를 사용했으니까 인풋 스트림 클래스는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기능을 제공하니까 메소드 이름이 리드입니다. 단순히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라이트 메소드 호출 시 한 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라이트 메소드에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한 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인트 타입으로 리턴합니다. 두 번째 리드 메소드는 매개 변수 타입이 바이트 타입 배열이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우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3개인 리드 메소드니까 보면 첫 번째 매개 변수 타입은 바이트 타입 배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인트 타입이니까 바이트 타입 배열을 통해서 데이터 입력 받을 시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에 인자를 전달해서 바이트 타입 배열로 입력 받을 시 입력 받는 데이터의 범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클로즈 메소드 입력 스트림을 닫는 기능을 합니다. 자, available 메소드 입력 스트림에서 블락킹 없이 읽어드릴 수 있는 바이트 수를 리턴합니다. 실습하겠지만 리드 메소드 호출 시 읽어드린 데이터 외에 나머지 더 입력받을 수 있는 데이터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서드입니다. 입력 장치에서 1바이트씩 데이터를 읽어서 int 타입 4바이트로 데이터를 리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소드 호출할 때마다 1바이트씩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다. 이럴 때 리드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예제입니다. 파일에 대해서 파일 인풋 스트링 객체를 생성합니다. 생성하면서 매개 변수 인자로 읽어드릴 파일명을 지정해 줍니다. 경로명까지 지정해 줘야 됩니다. test1.txt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파일 인풋 스트링 객체를 생성 후 fis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while문을 돌면서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이 인풋 스트림 추상 메시지를 상속받으니까 제공하는 리드 메시지를 이용해서 test1.txt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1바이트씩 읽어드립니다. fis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인풋 스트림 추상 클래스 제공하는 리드 메시지를 호출하면 test.txt에서 한 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int 타입으로 변한 후 데이터, 즉 int 타입 변수에 읽어드린 데이터를 대입합니다. 데이터가 -1이 아니면 while문 돌면서 계속 test1.txt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맨 마지막에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들은 후 맨 마지막에 다음에 접근해서 리드 메시지를 호출하면 -1, 즉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면 리드 메시지 호출하면 -1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값이 -1이라는 얘기는 모든 바이트 데이터를 다 읽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문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자, 리드 메시지 호출하면 실행 결과를 보면 먼저 test1.txt에 hello world가 저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h를 입력받아서 데이터에 저장하니까 if문이 거짓이니까 데이터를 다시 차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 후 출력하면 h를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fis.available 메소드 호출하면 test.txt에서 아직 읽어드릴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의 수를 출력해 줍니다. 그러니까 hello world 공백까지 포함해서 바이트 데이터 문자 개수가 12니까 h를 읽어드렸으니까 더 읽어드릴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 수는 11입니다. 자, 그런 후 다시 while문 시작 부분으로 가서 또 리드 메소드 호출하니까 이번에는 1을 읽어드립니다. 계속 출력합니다. 남은 바이트 수는 10이고 느낌표까지 읽어드려서 출력 후 남은 바이트 수는 0입니다. 자, 그러면 느낌표 다음에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이번에는 이제 읽을 데이터가 없으니까 -1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분이 찹이니까 브레이크 만나서 종료 후 클로즈 메소드 호출해서 입력 스트림을 닫습니다. 그런 후 전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파일이나 입력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1바이트씩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간단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시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리드 메소드인데 지금 매개 변수 B의 타입이 바이트 타입 배열입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대량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매개 변수 타입이 바이트 타입 배열인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빠르게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데이터를 빨리 입력받기 위해서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인 리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파일이나 외부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 번에 지정한 배열 크기만큼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리므로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라이트 메소드 사용 시에도 한꺼번에 데이터를 빠르게 출력하고 싶을 경우 라이트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인 경우와 대응이 됩니다. 예제입니다. new file input stream,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 후 인자로 데이터를 읽어드릴 파일명을 경로명까지 해서 지정합니다. test.txt로 지정합니다. 파일에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저장할 바이트 타입 배열을 생성합니다. 바이트 타입 배열 버퍼를 선언 후 new 바이트 5, length 5인 바이트 타입 배열을 생성 후 바이트 타입 배열 이름을 버퍼로 지정합니다. 똑같이 while문 돌면서 자, 이번에는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로 지정하면 자, 리드 메소드 호출할 때마다 이번에는 1바이트씩 읽는 게 아니라 버퍼가 가리키고 있는 바이트 타입 배열의 랭스가 5니까 한 번에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test1.txt에 hello world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한번 호출하면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하면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드리니까 배열의 첫 번째에서부터 차례대로 HELLO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후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리턴 값은 실제 읽어드린 데이터 수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퍼에 지금 HLL로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렸으니까 카운트에는 5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값이 5입니다. 자, if문을 해서 카운트가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리드 메소드 호출 시에 버퍼 배열에 어떠한 데이터도 읽어드리지 않았다. 즉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드려서 파일의 마지막에 도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니까 브레이크는 만나서 종료합니다. 자, 지금은 5가 리턴이 됐으니까 if문을 건너뛰고 버퍼 배열에 저장된 각각의 문자를 차례대로 차 타입으로 타입 변환 후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기가 HLL로 차례대로 출력됩니다. 자, 그리고 카운트 값 출력하니까 5가 출력이 됩니다. 다시 while문 첫 부분으로 가서 또 리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번에는 5까지 읽어드렸으니까 공백도 하나의 문자입니다. 또다시 5개의 문자를 읽어드려야 되니까 공백부터 시작해서 WORL까지 읽어드립니다. 카운트 읽어드린 문자 개수 5를 리턴합니다. 다시 폼을 이용해서 출력하면 공백 포함해서 WORL 출력됩니다. 카운트 값은 5입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while문의 첫 부분으로 가서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자, 이번에는 L까지 읽어드렸으니까 읽어드리는 문자가 D하고 느낌표만 읽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읽어드린 문자의 개수 2가 리턴이 됩니다. 자, 출력하면 D하고 느낌표 출력하고 카운트는 2입니다. 또다시 while문으로 가서 자, 이번에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파일에서 데이터를 다 읽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카운트에는 마이너스 1이 리턴됩니다. 그러면 if문이 이번에는 참이니까 브레이크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를 전달하면 test1.txt 파일에 대해서 버퍼의 랭스만큼 while문 돌면서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차례로 읽어드립니다. 자, 그런 후 맨 마지막에 읽어드리는 데이터의 수는 2개니까 카운트 값은 2를 출력합니다. 파일의 마지막에 와서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마이너스 1이 리턴 되니까 종료를 해버립니다.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드리고 싶을 때 맥변수 타입이 바이트 배열인 리드 메소드를 사용하면 빠르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개의 리드 메소드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섹션 01 밑에 EX02 패키지 미리 만들었습니다. 바이트 데이터 리드 테스트 1. 이번에는 파일로부터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기능을 하는 파일 인풋 스트링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 인자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경로명까지 포함해서 지정해 줍니다. 임포트를 합니다. 자, 에러가 나는데 외부 입력 장치와 연동을 하니까 예외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걸 캐치문의 매개 변수 타입을 IO exception으로 변경합니다. while문의 지금 조건식이 true니까 무한 반복문을 이용해서 리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test1.txt에서 리드 메소드 호출할 때마다 한 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int 타입으로 변한 후 데이터 int 타입 변수에 리턴합니다. if문은 지금 보면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이냐 리드 메소드 호출 시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는 의미는 더 이상 test1.txt에서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다. 모든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파일의 마지막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test.txt 파일에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면 브레이크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첫 번째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if문이 거짓이니까 변수 데이터의 값을 차 타입으로 타입 변환으로 출력합니다. 자, 그리고 available 메소드 호출하면 출력한 데이터 외에 아직 test1.txt에서 더 읽어드릴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 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hello world 지금 test1.txt에 저장된 문자열이 hello world니까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첫 번째 문자 h를 입력받아서 데이터에 int 타입 변환해서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다시 변수 데이터 값을 문자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차 타입으로 변환해야 됩니다. 자, h가 출력된 후 available 메소드 호출하니까 파일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의 수를 출력합니다. 지금 hello world가 문자 개수가 12개니까 지금 h는 읽어드렸으니까 읽어드릴 수 있는 바이트 데이터 개수는 11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while문 돌면서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차례대로 읽어드립니다. 느낌표까지 읽어드린 후 리드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다음에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문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자, 지금 출력해보면 test 1.txt에 미리 저장한 문자열이 hello world니까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test 1.txt를 열어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다시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자바 프로그래밍 출력이 됩니다. J를 출력한 후 남은 바이트 수는 15, A를 출력한 후 남은 바이트 수는 14. 자, 쭉 출력이 됩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서드는 파일이나 외부 장치에서 읽어드리는 데이터 수가 적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데이터 입력 시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write 메서드처럼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인 리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빠르게 입력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바이트 데이터 리드 테스트 2. 자, 임포트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예외 처리 해줍니다. 이번에는 입력 시 버퍼 역할을 하는 바이트 타입 배열을 선언 후 new 바이트 5, length 5인 바이트 배열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length 5인 바이트 배열을 이용해서 리드 메서드 호출 시 한 번에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받습니다. 자, while문 돌면서 똑같이 리드 메서드 호출합니다.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리드 메서드에 인자로 버퍼, 즉 length 5인 배열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호출 시 test 1.txt에서 한꺼번에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리드 메서드 호출 시 리턴되는 값은 리드 메서드 호출 시 읽어드린 바이트 데이터 개수를 리턴합니다. 바이트 배열이 length가 5니까 5가 리턴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카운트가 -1일 경우에는 리드 메서드 호출 시 어떠한 데이터도 입력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test 1.txt에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다 읽어드려서 파일의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자, 그런 후 이제 콘솔로 읽어드린 바이트 데이터를 차 타입 변환 후 폼을 이용해서 배열에 접근해서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카운터 값도 출력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읽어드렸으니까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는 5니까 카운터 값은 5입니다. 자, 그런 후 while문 첫 부분으로 가서 또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 계속 읽어드릴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5개씩 읽어드려서 콘솔로 읽어드린 문자를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파일의 마지막에 도달할 테니까 그때는 카운트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만나서 종료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test 1.txt에 저장한 문자열이 자바 공백 주거 프로그램이니까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으니까 자바 다음에 있는 공백까지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공백까지 해서 읽어드린 바이트 데이터 개수는 5입니다. 그런 후 또 while문 돌면서 리드 메서드 호출하니까 그 다음에 있는 5개의 바이트 데이터가 배열에 입력받아서 차타로 변환 후 문자를 콘솔로 출력합니다.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는 5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드리다가 맨 마지막에 읽어드린 바이트 데이터 개수는 G만 읽어드렸으니까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는 1입니다.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으니까 카운트 값은 -1입니다. 그러면 while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인 리드 메서드에 대해서 실습해 봤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인 리드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리드 메서드입니다. 세 번째 리드 메서드는 앞에서 아프스트림의 라이트 메서드에서도 알아봤듯이 매개 변수가 3개입니다. 리드 메서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바이트 타입 배열입니다. 외부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 입력 시 배열에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 이름이 off와 len입니다. 자, 기능은 len만큼 바이트 데이터를 읽은 후 배열 B의 off 위치부터 읽어드린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두 번째 리드 메서드의 매개 변수 타입이 배열이니까 앞에서 실습해 봤듯이 실행하면 예를 들어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 배열, 지금 length가 5니까 버퍼 배열 인자로 전달하면 당연히 length가 5니까 한번 호출할 때마다 파일에서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와서 차례로 저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라이트 메서드처럼 리드 메서드도 바이트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 시 뒤에 있는 두 개의 매개 변수의 값을 지정해서 외부 장치에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매개 변수가 바이트 배열 타입 리드 메서드는 호출 시 고정적으로 배열의 랭스만큼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매개 변수가 3개인 리드 메서드는 메서드 호출 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바이트 배열에서 읽어드릴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랭스가 5인 바이트 타입 배열 버퍼를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각각 0, 5로 전달해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5니까 외부 장치에서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파일에서 입력받으니까 파일에 있는 5개 데이터 헬로 월드 중에서 HLLO까지 입력받아서 앞에 그냥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가 1개인 메서드 호출할 때는 첫 번째 배열 요소부터 저장되는데 인자가 3개인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 두 번째 인자가 0으로 지정됐으니까 읽어드린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버퍼 배열에 0이니까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대로 저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리드 버퍼 0, 5는 앞에서 실습한 매개 변수가 1개인 리드 버퍼를 호출했을 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시 메서드를 호출하면 다음에 또 5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 배열 요소부터 저장을 합니다. 지금 공백부터 입력하니까 첫 번째 배열 요소는 공백입니다. 자, 그리고 또 메서드 호출하면 나머지 남아있는 D와 느낌표를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리드 버퍼 0, 5는 리드 버퍼를 호출할 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 2, 3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3이니까 3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HEL을 입력받아서 이번에는 두 번째 인자가 2니까 배열 요소 중 세 번째 요소부터 3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차례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요소부터 HEL을 저장합니다. 다시 리드 버퍼 2, 3을 호출하면 HEL 다음에 3개의 데이터 L로 공백을 입력받습니다. 다시 배열의 세 번째 요소부터 L로 공백을 저장합니다. 또 호출하면 WR입니다. WR을 입력받습니다. 다시 호출하면 나머지 3개 LD 느낌표를 입력받습니다. 자, 각각의 메서드 호출 시 카운터 변수의 값을 출력해보면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매개 변수가 3개인 리드 메서드를 호출해서 파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는 예제입니다. new file input stream 객체 생성 후 경로명까지 해서 test1.txt 데이터를 읽어드릴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참고로 test1.txt 파일명만 지정하면 실행 시 지금 이 실습 파일이 있는 프로젝트 폴더에서 test1.txt 파일을 찾아서 입력을 받습니다. 랭스 5인 바이트 타입 버퍼를 생성합니다. 똑같이 while문 돌면서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3개의 리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버퍼 0, 5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실습했듯이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 0, 5 전달하면 test1.txt에서 메서드 호출 시 5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0이니까 버퍼 배열에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폼을 이용해서 버퍼 배열의 값을 차 타입으로 타입 변환으로 출력하면 HLL로 출력이 됩니다. 카운트 5개를 읽어드렸으니까 5가 출력이 됩니다. 똑같이 while문 돌면서 출력하면 메서드 호출 시 5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D 느낌표 2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 2, 3을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드렸듯이 세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이 3이니까 호출 시 test1.txt에서 3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두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이 2니까 버퍼 배열에서 세 번째 요소부터 차례대로 3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리드 버퍼 2, 3을 호출하면 파일에서 입력받은 3개의 데이터 HEL이 버퍼 배열의 세 번째 요소부터 저장이 됩니다. 폼은 돌면서 버퍼 배열에 있는 값을 출력합니다. i가 0부터 지금 i가 카운터 변수보다 적을 때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버퍼 배열에 접근해서 출력합니다. 지금 카운트가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 입력받은 바이트 데이터 개수가 3이니까 3입니다. 그러니까 폼은 돌면
버퍼 0, 버퍼 1, 버퍼 2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HL이 버퍼 배열에 저장된 상태에서 버퍼 0과 1은 지금 어떠한 값도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퍼 2 값을 출력하면 H만 출력이 됩니다. 출력해보면 자 H만 출력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메소드 호출해서 폼을 이용해서 출력하면 결국에는 버퍼 배열의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의 값은 어떠한 값도 출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소 값만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HL, W, L이 출력이 됩니다. 보면 HL, W, L이 출력이 됩니다. 매개 변수가 3개인 리드 메서드는 외부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인 리드 메서드를 호출하면 배열의 길이만큼 고정적으로 입력받는데 실제 프로그래밍 시 입력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구체적 사용에는 다음 시간에 파일 복사 예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EX02 패키지에 바이트 데이터 리드 테스트 3 클래스 생성합니다. 파일 인풋 스트링 객체 생성합니다. 파일에서 입력받은 바이트 데이터를 저장할 바이트 타입 배열을 생성합니다. new 바이트 5니까 length 5인 바이트 타입 배열입니다. while문 돌면서 매개 변수가 3개인 리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버퍼 0, 5 메소드 호출 시 5니까 5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버퍼 배열에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서부터 저장하느냐? 지금 0이니까 버퍼 배열에 첫 번째 요소부터 5개를 저장하라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는 우리 앞에서 실습한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그냥 버퍼만 전달한 메소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폼 돌면서 버퍼 배열에 있는 값을 차 타입으로 변한 후 문자로 차례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해보면 헬로 5개 문자를 읽어드린 후 읽어드린 문자 즉 바이트 데이터의 개수는 5입니다. 차례대로 읽어드리다 맨 마지막에는 2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와서 문자로 변환 후 출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실습한 매개 변수가 1개의 리드 메소드를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 2, 3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메소드 호출 시 3개의 바이트 데이터를 파일에서 읽어와서 2니까 버퍼 배열에 세 번째 요소부터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후 폼은 돌면서 출력하면 자,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버퍼 0, 버퍼 1, 버퍼 배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는 어떤 값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폼은 돌면서 h만 출력이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HLWL 버퍼 배열의 세 번째 요소의 값만 출력됩니다. 뒤에 있는 값도 다 출력해보고 싶으면 결국 읽어드린 데이터의 개수가 카운트니까 카운트가 아니라 요걸 버퍼.length로 수정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값도 다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시 외부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배열로 입력받았을 때 선택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입력받고 싶다 이럴 때 매개 변수가 3개의 리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C 드라이브 밑에 테스트 폴더 밑에 있는 테스트 1.txt에 접근해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경로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자, 경로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행하면 ch19 프로젝트 폴더에서 test.txt를 찾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파일 납파운드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클릭해서 new 파일 여기에 생성 위치 ch19 프로젝트 폴더 선택합니다. 테스트 2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피니시 누르면 자, 테스트 2.txt 생성됩니다. 헬로 월드 입력 후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요거를 자 test.txt로 변경 후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바 프로그램으로 변경 후 실행하면 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생성자 매개 변수로 파일명만 지정하면 실제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해당 파일에 접근해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 그러지 않고 우리가 특정한 경로에 있는 파일에 접근하고 싶다 이럴 때는 경로명까지 써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리드 메서드와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파일 복사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인풋 스트림에서 제공하는 리드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한 개의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다른 파일로 출력, 즉 파일 복사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파일 복사하는 기능 첫 번째 방법은 매개 변수가 한 개인 리드와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매개 변수가 한 개라는 얘기는 리드와 라이트 메서드 호출 시 버퍼, 즉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인자로 전달해서 리드 메서드 호출 시 바이트 타입 배열의 랭스만큼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저장 후 라이트 메서드에 그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면 읽어드린 데이터를 출력 파일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구현합니다. 실제 과정입니다. 원본 파일에 저장한 데이터입니다. 헬로 월드 저장되어 있습니다.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버퍼는 랭스가 5인 바이트 타입 배열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실습했듯이 파일에서 5개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첫 번째에서부터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HLA로 저장됩니다.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는 5입니다. 자, 그런 후 버퍼에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렸으니까 라이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하면 출력 파일에 버퍼에 저장된 HLA로가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다시 리드 메서드 호출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하면 또 5개의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서 라이트 메서드 호출해서 버퍼를 전달하면 다시 L까지 출력이 됩니다. 리드 메서드를 세 번째 호출하면 이제 남아있는 데이터가 D와 느낌표니까 차례대로 첫 번째에서부터 D, 느낌표가 저장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리드 메서드 호출 시 읽어드린 데이터는 D와 느낌표니까 뒷부분에 있는 요소의 값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 값도 저장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막상 라이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전달해서 출력해보면 느낌표 다음에 ORL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유는 리드 메서드 호출 시 랭스보다 적은 데이터를 읽어드렸을 때 비어있는 요소는 우리 생각대로 아무 값도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저장된 값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ORL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출력하니까 D 느낌표 다음에 ORL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한 개인 리드와 라이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출력 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드 메서드를 호출해서 버퍼의 데이터를 읽어드렸을 때 배열의 랭스만큼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읽어드려서 출력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항상 파일에 랭스만큼 정확하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파일을 복사하는 걸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이번에는 라이트 메서드 호출 시 매개 변수가 3개인 메서드를 사용해서 버퍼에 읽어드린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입력 시에는 똑같이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5개의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를 카운트에 리턴합니다. 5입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가 3개인 라이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자, 라이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버퍼를 전달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0과 카운트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가 다 5니까 카운트의 값은 5입니다. 그러니까 버퍼 0, 5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실습했듯이 의미가 5개의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력하냐? 지금 0이니까 버퍼의 첫 번째 요소부터 시작해서 5개의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라이트 버퍼를 호출할 때와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HLA로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 또 5개의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카운트 값은 5입니다. 똑같이 라이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 0, 카운트 전달하니까 똑같이 5개를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L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전달하면 D와 느낌표를 입력받습니다. 당연히 이 뒷부분에는 설명드렸듯이 ORL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호출한 리드 메서드의 카운트 변수 값은 2가 됩니다. 라이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버퍼의 값을 출력합니다. 버퍼 0 카운트 값을 지정하니까 이번에는 카운트가 2니까 버퍼 배열의 첫 번째 요소부터
카운터가 2니까 첫 번째 요소부터 2개만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D와 느낌표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요소의 값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D와 느낌표만 출력이 되니까 실제 파일의 출력 결과는 헬로 월드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write 메소드 호출 시 원본 파일의 데이터 양에 관계없이 출력 파일에는 원본 파일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다른 파일로 출력할 수 있음을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복사 예제입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리드와 write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가 바이트 타입 배열 1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new file input stream, new file output stream 각각의 객체 생성 후 FIS, FOS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FIS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test1.txt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FOS가 가리키고 있는 test1 copy.txt에 입력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해서 파일을 복사하는 예제입니다. 랭스가 5인 바이트 타입 배열 5개를 생성합니다. while true면 수행하면서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저로 전달하니까 랭스가 오니까 FIS가 가리키고 있는 test1.tx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5개의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FOS가 가리키고 있는 test1 copy.txt에 write 메소드를 이용해서 버퍼에 읽어드린 바이트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해서 출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설명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읽어드리는 데이터의 수는 2개인데 막상 출력해보면 D하고 느낌표만 출력이 돼야 되는데 비어있다고 생각한 배열 요소의 값들은 이전에 리드 메소드 호출 시 입력받은 값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ORL이 덧붙여져서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복사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write 메소드 호출 시 매개 변수가 3개인 write 메소드를 이용해서 복사하는 예제입니다. 똑같이 new file input stream, new file output stream, 파일 인풋 스트링 객체와 파일 아웃풋 스트링 객체를 생성 후 FIS, FOS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while문 돌면서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하면 똑같이 버퍼 배열의 랭스가 5니까 5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변수 카운터에 대입하면 리드 메소드 호출 시 입력받은 데이터 개수를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5가 카운트에 리턴이 됩니다. 이번에는 write 메소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가 3개인 writ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버퍼 0 카운터를 지정하니까 카운터가 지금 5니까 의미가 버퍼 배열의 첫 번째에서부터 5개를 출력하라 의미입니다. 리드 메소드를 최초로 호출하면 HELLO가 입력되니까 똑같이 HELLO가 test1 copy.txt에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출력이 되다가 맨 마지막에는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 D하고 느낌표만 입력이 됩니다. 카운트에는 2가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런 후 write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 0 카운터를 인자로 전달하면 맨 마지막에는 카운터 값이 2니까 결국에는 버퍼 배열의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에 출력이 됩니다. D하고 느낌표만 출력이 됩니다. 버퍼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소 값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test1 copy.txt 파일을 열어보면 원본 파일과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다른 파일로 출력해도 원본 파일과 동일한 출력 파일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3개인 write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정확하게 다른 파일로 출력하는 예제를 알아봤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 생성합니다. 파일 카피 테스트 1 매개 변수가 1개인 read write 메소드 사용해서 복사하는 예제입니다. 모든 클래스 파일을 한꺼번에 임포트 하고 싶을 때 Ctrl Shift O를 누르면 됩니다. 자,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각각 만들어서 원본 파일과 복사할 파일명을 지정해 줍니다. 참조 변수 FIS, FOS에 각각 대입합니다. 버퍼 역할을 할 바이트 타입 배열을 생성합니다. 길이가 5입니다. while문의 조건식이 true니까 무한루프면 돕니다. 돌면서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하면 배열의 랭스가 5니까 test1.txt에서 호출 시 5개의 데이터를 각각의 배열 요소에 저장합니다. 카운트에는 5가 리턴이 됩니다.
버퍼에 데이터를 입력받았으니까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하면 호출시 버퍼 배열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test1 copy.txt에 출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출력하다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버퍼 배열에 읽어들여서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출력하면 배열의 랭스가 오니까 배열의 마지막 요소까지 정확하게 입력받아서 출력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두 개만 입력받아서 출력 시 버퍼 배열에 남아있는 요소는 이전에 리드 메서드 호출 시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출력합니다. 실행해 보면, 자,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메시지 나옵니다. 파일 복사 위치에 가면 test1 copy.txt 생성됩니다. 열어보면 test1.txt에는 hello world에서 느낌표까지 저장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복사가 되는데, 지금 보면 느낌표 다음에 ORL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리드 메서드 호출해서 버퍼를 인자를 전달하면 지금 랭스가 오니까 읽어드리는 데이터가 5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는 D 느낌표만 읽어드리니까 나머지 3개는 기존의 리드 메서드 호출 시 읽어드렸던 값 ORL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출력하니까 느낌표 다음에 ORL도 같이 출력이 됩니다. 매개 변수가 1개인 write 메서드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파일을 복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3개인 write 메서드를 이용해서 오류 없이 정확하게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write 메서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가 3개인 write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인자로 버퍼를 전달하고, 두 번째 인자는 0, 세 번째 인자는 리드 메서드 호출 시 입력받은 데이터 개수를 리턴받는 카운트 변수 값을 지정했습니다. 리드 메서드 호출 시 5개를 입력받았을 경우에는 write 버퍼 0 오니까 이전에 write 버퍼를 사용한 것처럼 동일하게 기능합니다. 반면에 입력받은 데이터 수가 5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write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 배열의 첫 번째 요소부터 카운트를 지정했으니까 카운트 변수만큼의 배열 요소만 출력하니까 write 메서드 호출 시 입력받지 않은 버퍼 배열의 요소의 값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자, 이번에는 헬로 월드만 정확하게 저장이 됩니다. 앞에서 배운 리드 메서드와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원본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은 후 다른 파일에 출력해서 파일을 복사하는 예제를 실습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가 3개인 write 메서드를 이용해서 파일로 출력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이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바이트 스트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입출력하는 데이터가 문자인 경우 문자를 장치에서 입력받고 장치로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문자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입출력 스트림 클래스는 문자에 대해서 외부 장치에서 프로그램으로 문자 데이터를 입력 또는 출력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스트림 클래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바이트 데이터 입출력 스트림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실제 한글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문자 데이터도 앞에서 배운 바이트 스트림 클래스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작성한 한글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송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한글 인코딩과 다른 시스템,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한글 인코딩이 다른 경우, 자, 그럴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한글 데이터를 바이트 데이터로 전환해서 네트워크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송한 바이트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다시 자신의 시스템에 맞는 인코딩으로 한글을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도 앞에서 배운 바이트 스트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문자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일이 많으니까 자바에서 따로 문자 전용 출력 스트림을 제공하는 겁니다. 바이트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해서 문자 데이터 처리도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자 데이터 전용 입출력 스트림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사용할 일이 많으니까 따로 문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입출력 스트림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제공하지 않으면 바이트 스트림을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바이트 스트림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문자를 1바이트 읽어드려서 그걸 또 문자로 조합하는 그런 과정을 구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인코딩이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 시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문자 데이터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해서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사용하면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복잡해지거나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는 많이 사용하니까 문자 데이터를 입출력 시에는 문자 입출력 스트림을 사용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자 입출력 스트림 중에서 문자 데이터를 출력 시 사용하는 write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write는 문자 데이터 출력 시 사용하는 스트링 클래스의 최상위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바이트 출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는 아프 스트림이었습니다. 문자 출력 스트림의 최상위 클래스의 이름은 write입니다. 당연히 추상 클래스입니다. 라이트 클래스의 계층 구조입니다. 최상위에는 라이트 추상 클래스가 위치합니다. 그걸 하위에 여러 장치에 문자 데이터를 출력하는 클래스들이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문자 데이터를 출력하는 클래스의 이름은 라이트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파일 라이트가 있으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파일로 문자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자, 뒤에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메서드입니다. 문자 데이터를 출력하니까 아프 스트림 할 때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 시 사용한 메서드 이미 라이트듯이 동일합니다. 지금 이름은 문자 데이터를 출력하니까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메서드가 오버로딩 돼서 여러 개가 제공되는데 기능도 똑같이 대응이 됩니다. 여기 보면 매개 변수 타입이 인트 타입인 요 라이트는 한 개의 매개 값으로 전달된 문자 데이터를 출력 스트림으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문자를 일일이 출력하고 싶을 때 매개 변수가 인트 타입인 라이트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라이트 메서드는 보면 cbuf 매개 변수 타입이 차 타입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짐작했듯이 여러 개의 문자를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을 때 버퍼 역할을 하는 차 타입 배열을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자, 세 번째 라이트 메서드는 매개 변수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배열로 출력 시 오프와 len 매개 변수의 값을 설정해서 출력 범위를 지정해서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라이트 메서드입니다. 매개 변수가 3개인데 보면 str 매개 변수가 스트링 타입입니다. 앞에 있는 3개의 라이트 메서드는 문자를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프로그램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말씀드렸듯이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을 바로 출력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오프, len 매개 변수도 제공되니까 문자열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문자열을 바로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시 출력 버퍼의 모든 데이터를 비워서 최종적으로 외부 장치에 출력합니다. 자, 클로즈 출력 스트림을 닫는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라이트 메서드입니다. 보면 intc 매개 변수 타입이 int 타입입니다. 2바이트의 문자를 int 타입으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한 개의 문자를 출력하고 싶다 이럴 때는 매개 변수가 int 타입인 라이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파일로 문자 데이터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니까 이번에 객체 생성하는 스트림 클래스는 파일 라이터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파일로 바이트 데이터를 출력 시에는 파일 아프 스트링 객체를 생성했는데 지금은 출력하는 데이터 종류가 문자니까 파일 라이트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 매개 변수로 출력할 파일 위치를 경로면까지 설정해서 지정해 줍니다. test3.txt에 문자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자, 스캐너 객체 생성 후 콘솔로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str에 문자열을 입력받은 후 str 변수에 대입된 문자열을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str이 가리키고 있는 입력함 문자열의 차입 메서드를 이용해서 문자에서 첫 번째 문자부터 하나씩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ch 변수에 대입 후 라이트 메서드에 인자로 전달하면 콘솔로 입력한 문자열의 문자를 포문 돌면서 한 자 한 자씩 가지고 와서 라이트 메서드로 파일로 문자를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최종적으로 플러시 메서드 호출해서 파일로 출력합니다. 클로즈 메서드 호출합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 콘솔로 헬로 월드 입력 후 엔터 치면 test3.txt에 저장되니까 파일을 열어보면 헬로 월드 콘솔로 영어 입력 시 그대로 파일에 저장됩니다. 영문자는 바이트 데이터로 처리할 수도 있고 문자 데이터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 안녕하세요 입력 시 test3.txt 열어보면 안녕하세요 한글도 정상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영어와는 다르게 한글, 일본어, 중국어는 한 개의 문자에 대해서 2바이트로 처리되기 때문에 파일로 출력 시 파일 라이트와 같은 문자 데이터 출력 스트림을 이용해서 출력해야 됩니다. 바이트 출력 스트림으로 한글을 파일로 출력하면 한글이 제대로 저장이 안 되고 깨져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 시 헬로 월드를 저장한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입력 후 test3.txt에 저장하면 기존의 헬로 월드를 덮어 써버립니다. 파일 앞 스트림에서도 했듯이 파일 라이트를 이용해서 문자 데이터를 파일로 출력 시 기존에 있는 파일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다 이럴 때는 파일 라이터 생성자 중에 인자가 2개 있는 생성자를 사용해서 두 번째 생성자를 true로 설정하면 새로운 문자 데이터를 파일에 추가 시 기존의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write 메소드인데 지금 매개 변수 타입이 차 타입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 개의 문자를 배열에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 데이터를 한꺼번에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실습 예제를 보면 new file writer 객체 생성 후 test4.txt로 문자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C array가 차 타입 배열입니다. 각각의 배열 요소에 한글로 자바 프로그래밍입니다를 저장을 합니다. 자, write 메소드 호출해서 C array를 바로 입력하면 차 타입 배열에 저장된 문자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자 데이터를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을 때 차 타입 배열을 이용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자, test4.txt 열어보면 차 타입 배열에 저장된 문자가 그대로 출력되어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3개인 write 메소드입니다. 매개 변수가 3개니까 배열로 출력 시 뒤에 있는 2개의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해서 출력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cbuf 배열의 문자열 중 off 번째 위치부터 n 크기의 문자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일 라이터 객체 생성 후 생성자 매개 변수로 test5.txt를 전달합니다. 자, CLA 차 타입 배열 선언 후 똑같이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저장합니다. 자, write 메소드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3개인 write 메소드 호출해서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CLA 전달하고 차례로 1, 7을 전달합니다. 의미는 CLA 배열에 있는 문자를 출력하는데 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1이니까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 바부터 다음에 7이니까 두 번째 배열 요소가 바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출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부터 해서 민까지 출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바 띄우고 프로그래밍 요까지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write 메소드의 세 번째 매개 변수는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지정하는 요소를 포함해서 출력하는 문자 개수를 지정해 줍니다. test5.txt 보면 바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7개의 문자가 출력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3개인 write 메소드는 배열로 출력 시 배열의 출력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앞에 write 메소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문자열을 파일로 출력하고 싶다 이럴 때는 차 타입으로 출력하거나 아니면 차 타입 배열에 저장돼서 즉 각각의 문자를 가지고 와서 외부 장치로 출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그래밍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는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도 write 메소드 호출 시 바로 문자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면 write 메소드에 지금 매개 변수 str이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write 메소드 호출 시 인자로 전달하면 바로 문자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가 3개인 write 메소드에 보면 지금 첫 번째 매개 변수 타입이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 1개인 write 메소드를 사용하면 문자열 전체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고 문자열에 대해서 출력 범위를 지정해서 출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new file writer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 생성합니다. test6.txt를 지정합니다. 문자열 변수 str 선언 후 안녕하세요 문자열을 대입합니다. 자, write 메소드 호출하면서 str 문자열 변수를 바로 인자로 전달하면 안녕하세요 문자열을 바로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서 굳이 문자 타입 배열로 변환해서 write 메소드 인자로 전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개 변수가 3개인 write 메소드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문자열의 출력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로 str을 전달하고 두 번째는 1 그리고 세 번째는 str 문자열 -1이니까
1이니까 두 번째 문자 0부터 str 문자의 길이 6이니까 6-2니까 5니까 0 문자 포함해서 뒤에 5자를 출력하라는 의미니까 느낌표까지 출력이 됩니다. 지금 주석으로 처리했는데 실습해보면 0 하세요가 출력이 됩니다. 문자를 바로 출력할 수 있는 라이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이트 메소드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데이터를 입력받는 문자 입력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자 입력 스트림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 이름은 리더입니다. 문자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사용되는 최상위 추상 클래스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모르고 실수로 리더 클래스의 계층 구조를 빠뜨렸습니다. 리더 클래스의 계층 구조입니다. 최상위에 리더 추상 클래스가 위치합니다. 하위에 여러가지 리더 클래스가 상속받는 구조입니다. 문자 데이터를 입력받는 스트링 클래스 이름은 다 리더로 마칩니다. 파일 리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파일에서 문자 데이터를 입력받는 데 사용되는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리더 클래스의 여러가지 메서드, 리더 클래스에 제공하는 여러가지 메서드는 우리 인풋 스트림에서 사용한 리더 메서드와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단지 입력받는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입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리더 메서드, 한 개 문자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합니다. 자, 한 개의 문자를 입력받아서 리턴 타입 인트니까 문자를 인트 타입 정수로 변환해서 리턴합니다. 자,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 C 버프의 타입이 차 타입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의 문자를 입력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리드 메소드 매개 변수가 3개인 메소드, 배열의 입력 시 범위를 지정해서 문자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클로즈 메소드 입력 스트림을 닫습니다. 어베일러블 메소드 입력받을 수 있는 문자 데이터의 수를 리턴합니다. 자, 먼저 리드 메소드 2바이트의 문자 데이터를 읽어서 인트 타입 4바이트로 읽은 문자 데이터를 리턴합니다. 자, 사용 방법은 우리 앞에서 인풋 스트림 할 때 리더 메소드와 동일합니다. new file reader. 자, 이번에는 파일에서 문자 데이터를 읽어 와야 되니까 파일 리더 객체를 생성합니다. test3.txt 파일을 지정합니다. 자, while문 돌면서 리더 메소드 호출하면 test3.txt에 접근해서 한 개의 문자를 입력받아서 int 타입으로 데이터 변수에 리턴합니다. 똑같이 -1을 리턴 시 파일에서 더 이상 읽어드릴 문자가 없거나 파일의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변수의 값이 -1이면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while문을 종료합니다. 거짓이면 데이터 변수에 저장된 문자를 차 타입으로 변환 후 콘솔로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지금 test3.txt에 안녕하세요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와서 콘솔로 안녕하세요 그대로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차 타입 배열인 리더 메소드입니다. 당연히 여러 개의 문자를 한꺼번에 읽어올 때 사용합니다. 리드 버퍼 랭스 5인 차 타입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면 지금 파일에 자바 프로그램이다 라는 문자열이 저장되는데 5개씩 읽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바 공백 프로 5개 읽어와서 리드 메소드 호출 시 리턴되는 값은 읽어온 문자 개수를 리턴합니다. 5가 리턴됩니다. 다시 리드 버퍼 호출하면 그 다음에 있는 5개의 문자를 읽어와서 버퍼에 저장합니다. 카운트에 읽어온 문자 개수를 리턴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리드 버퍼 호출하면 다 하고 마침표만 읽어오니까 카운트 변수의 값은 2가 됩니다. 자, 여러 개의 문자를 한꺼번에 읽어올 때 차 타입 배열을 매개 변수로 가지는 리드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자, 실습 예제입니다. new file reader 똑같이 파일 리더 객체 생성 후 이번에는 test4.txt를 지정합니다. new 차 5 랭스 5인 차 타입 배열을 생성합니다. 자, while문 돌면서 리더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랭스 5인 차 타입 배열을 인자로 전달했으니까 리더 메소드 호출 시 test4.txt에서 5개의 문자를 바로 배열의 차례대로 읽어드립니다. 리더 메소드 호출 시 리턴되는 값은 읽어드린 문자 개수니까 카운트에 5가 리턴됩니다. 자, 폼은 돌면서 버퍼 배열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차 타입으로 변환해서 출력합니다. 그러면 5개 읽어드린 문자 자바 공백 프로 먼저 출력이 됩니다. 카운트의 값은 5입니다. 다음에 또 차례대로 5개의 문자를 읽어드립니다. 카운트 값은 5입니다. 나머지 남은 2개의 문자를 읽어드립니다. 카운트 값은 2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3개인 리더 메소드입니다. 자, 매개 변수가 3개인 리더 메소드는 두 번째, 세 번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차 타입 배열로 입력 시 입력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리더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 0, 5를 전달하면 의미가 버퍼에
자, 5니까 5개의 문자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버퍼 배열을 어디서부터 저장하느냐? 0이니까 첫 번째 요소부터 5개의 문자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문자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버퍼 배열의 첫 번째부터 자바 공백 프로 5개의 문자를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요 매개 변수가 3개인 메소드는 우리 앞에서 방금 실습한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전달한 경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 2, 3을 전달했습니다. 자, 의미는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값이 3이니까 3개의 문자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버퍼에 저장하는데 어디서부터 저장하느냐? 자, 2니까 세 번째 요소부터 저장합니다. 3개의 문자 읽어와야 되니까 자바하고 공백을 먼저 읽어옵니다. 그러면 자바 공백을 버퍼 배열의 세 번째 요소부터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읽어드린 문자의 개수는 3입니다. 계속 호출하면 이번에는 3개씩 읽어드리면서 세 번째 요소부터 저장합니다. 사용 방법은 우리 앞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렸을 때 리드 메소드 사용해서 읽어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지 읽어드리는 데이터 종류가 문자라는 것만 다릅니다. 자, 매개 변수가 3개의 리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에서 문자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예제입니다. new 파일 리더 객체 생성하면서 test4.txt 지정합니다. 랭스가 5인 차타입 배열 생성합니다. while문 돌면서 주석으로 처리한 부분을 보면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 0, 5를 전달하면 말씀드렸듯이 5개의 문자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버퍼 배열의 첫 번째 요소부터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1개인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를 인자로 전달한 경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5개의 문자 데이터 읽어드려서 차례대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두 번째 리드 메소드 호출하면서 버퍼 2, 3을 전달하면 3개의 문자 데이터 읽어드려서 버퍼 배열의 2니까 세 번째 요소부터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폼은 돌면서 출력하니까 자, 이번에는 카운트가 3이니까 i가 0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요소에는 어떤 값도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력해보면 세 번째 요소부터 저장한 첫 번째 자만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드린 문자의 개수는 3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리더 클래스의 리더 메소드는 사용법이 앞에서 배운 인풋 스트림의 리더 메소드와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읽어드리는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라는 것만 다릅니다. 우리 앞에서 인풋 스트림 할 때는 인풋 스트림에서 정하는 리더 메소드와 라이트 메소드 학습한 후 바이트 데이터가 저장된 파일에서 데이터 읽어드려서 두 개의 메소드를 사용해서 다른 파일로 출력, 즉 복사하는 예제를 실습했는데 지금 문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금 책에 빠졌는데 따로 실습 예제로 test4.txt의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문자열이 저장된 상태에서 방금 배운 리더 메소드와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읽어와서 test4 copy.txt로 복사하는 예제를 따로 구현해 보세요. 자, 리드 메소드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EX05 패키지 미리 생성했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소드 호출해서 한 개의 문자 데이터 읽는 기능입니다. 차 데이터 리드 테스트 1 파일 리더 임포트 합니다. 예외 처리 해줘야 됩니다. 파일 리더 객체 생성하면서 test3.txt에서 문자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자, 지금은 파일에 저장된 문자 데이터를 읽어드리니까 파일 리더 객체를 생성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서 1바이트로 이루어진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파일 리더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서 2바이트로 이루어진 한글과 같은 문자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자, 동일하게 while true는 무한루프 돌면서 리드 메소드 호출합니다. 그러면 지정한 파일 test3.txt에서 한 개 한 개 문자 데이터를 읽어와서 int 타입을 변환 후 변수 데이터에 리턴합니다. 데이터의 값이 -1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파일에서 읽어드릴 없을 때 리드 메소드 호출 시 리턴되는 값이 -1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만나서 종료합니다. 거짓인 경우 변수 데이터의 값을 차 타입을 변환 후 콘솔로 읽어드린 문자를 각각 출력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들었으면 클로즈 메소드 호출해서 파일 리더 클래스를 닫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파일 not found exception입니다. 그러니까 test3.txt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test3.txt를 생성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파일 출력 예제를 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test3.txt 사용하는 예제가
view file writer 객체 생성하면서 test4.txt 출력하는데 test3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리고 실행하면 자 test3.txt 출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반대로 test3.txt에서 파일을 읽어옵니다. 자, 생성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test3.txt 보면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 이번에 실행하면 자, 자바 프로그램입니다를 읽어와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한 개 한 개 문자 데이터를 읽어올 때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서드를 호출해서 한 개 한 개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 문자 데이터 개수가 많을 때는 매개 변수가 차 타입 배열인 리드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차 데이터 리드 테스트 2 랭스 5인 차 타입 배열 생성합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리드 메서드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버퍼를 인자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랭스 5인 차 타입 배열을 전달하니까 test4.txt에서 메서드 호출 시 5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드립니다. 카운트는 읽어드린 문자 데이터 개수를 리턴합니다. 지금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저장되었으니까 첫 번째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 5가 리턴됩니다. 카운트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폼은 돌면서 버퍼 배열을 접근해서 각각 요소를 차 타입으로 변한 후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카운트 값도 출력하면 리드 메서드 호출 시 읽어드린 문자 개수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test3.txt가 또 없습니다. 없으니까 4로 변경해서 자, test4.txt 생성합니다. 똑같이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리드 메서드 호출 시 한 번에 5개의 문자 데이터를 읽어 들어와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마지막에는 읽어 드릴 데이터가 2개니까 카운트 값이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3개의 리드 메서드 사용 예제입니다. 차 데이터 리드 테스트 3 랭스 5인 차 타입 배열 생성합니다. 자, while true는 돌면서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 0, 5를 전달합니다. 자, 의미는 리드 메서드 호출 시 5개의 문자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 0이니까 버퍼 배열에 첫 번째 요소부터 5개를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방금 실습한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만 전달하는 경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동일하게 폼을 이용해서 버퍼 배열에 있는 값을 차 타입으로 변한 후 콘솔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앞에서 실습한 리드 메서드와 동일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해서 버퍼에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와 버퍼에 저장되는 위치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드 메서드 호출하면서 버퍼 2, 3을 전달하니까 리드 메서드 호출 시 한 번에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가 이번에는 3개입니다. 지금 2로 지정됐으니까 버퍼 배열에 세 번째 요소부터 3개의 데이터를 차례대로 저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실행하면 읽어드린 데이터 개수는 3입니다. 지금 3이니까 폼은 돌면서 i가 0, 1일 때는 버퍼 배열에 어떤 값도 저장되지 않으니까 출력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요소에 저장된 값만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buffer.length로 조건식을 변경하면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3개씩 읽어 들었을 때 저장된 데이터 값을 모두 다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리더 클래스의 리드 메서드는 사용법이 우리 앞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입력하듯이 사용한 인풋 스트링 클래스의 리드 메서드와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다른 건 읽어드리는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라는 것 뿐입니다.
바이트 데이터에 대해서 파일에서 입력받아서 다른 파일로 출력해서 복사 기능을 구현해봤듯이 예를 들어 test4.txt에 있는 문자 데이터를 읽어와서 다른 파일에 출력해서 복사하는 예제를 한번 구현해보세요. 자, 이제까지 배운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에 대한 요점 정리입니다. 자바는 각각의 입출력 장치에 대한 스트림 클래스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합니다.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입력 스트림의 최상위 추상 클래스입니다. 아웃풋 스트림은 바이트 기반 출력 스트림 클래스의 최상위 추상 클래스입니다. 리더는 문자 기반 입력 스트림 클래스의 최상위 추상 클래스입니다. 라이터는 문자 기반 출력 스트림의 최상위 추상 클래스입니다. 앞에서 실습해 봤듯이 각각의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출력하는 리더와 라이터 메서드는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입력받고 출력하는 데이터 종류가 바이트 데이터냐 문자 데이터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자바 입출력 작업 시 사용하는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을 나누는 기준, 입출력 시 사용하는 리더나 라이트 메소드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입출력 시 처리하는 데이터 종류가 1바이트인 바이트 데이터냐 아니면 2바이트인 문자냐에 따라서 각각의 스트림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는 자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 입력 장치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든다 그랬을 때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와서 바로 자바 프로그램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에서 파일로 출력 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바로 출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입출력 시 사용한 스트림 클래스는 한 개의 입력 스트림과 한 개의 출력 스트림을 이용해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입력을 예를 들면 입력 시 여러 개의 입력 스트림이 연결이 되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러 개의 스트림이 연결된 모양이 체인처럼 연결되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그 다음에 있는 스트림으로 전달해서 그 다음에 있는 스트림은 또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처리를 하면 또 그 다음에 있는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원하는 데이터 작업을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에 전달됩니다. 반대로 출력 시에도 바로 외부 장치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트림이 연결된 상태에서 각각의 스트림에 전달해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 후 최종적으로 파일이나 외부 장치에 출력하는 과정으로 실제 데이터 입출력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 자바에서 데이터 입출력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순서에 따른 스트림 클래스입니다. 크게 노드 스트림과 필터 스트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노드 스트림 특징이 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단순한 입출력 작업만 담당합니다. 해당되는 스트림 클래스로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자, 우리 앞에서 파일 입출력 시 사용한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자, 이런 종류의 스트림 클래스가 노드 스트림입니다. 자, 그림이 있는데, 자, 프로그램에서 입력 장치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자, 우리 앞에서 사용한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는 바로 입력 장치, 즉 하드웨어 파일에 바로 맞물려서 바이트 데이터다 문자 데이터를 바로 하드웨어 장치에서 읽어드리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는 바로 하드웨어 장치에 대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앞에서 사용한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가 대표적인 노드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노드 스트림은 바로 장치에 맞물려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는 스트림입니다. 다음은 필터 스트림입니다. 입출력 데이터를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자바에서는 데이터 입출력 시 여러 개의 스트림이 연결되어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 시 노드 스트림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자, 받으면 노드 스트림은 지금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받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노드 스트림이 바로 데이터를 읽어들어서 우리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프로그램에 바로 전달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래밍 시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출력할 때 이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주면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처리된 데이터를 받으면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 자체의 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스트림이 읽어드린 데이터에 대해서 뒤에 여러 스트림을 연결해서 노드 스트림이 읽은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림을 필터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 스트림은 입출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작업을 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스트림입니다. 필터 스트림이 얘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 있습니다. 대표적인 필터 스트림은 앞에 버퍼가 붙으면 필터 스트림으로 사용되는 스트림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버퍼니까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내부적으로 버퍼에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버퍼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리더 클래스의 개충 구조를 보면 최상위에 리더가 있고 파일 리더는 파일에서 문자 데이터를 바로 입력받는 노드 스트림입니다. 버퍼드 리더, 인풋 스트림 리더, 이런 클래스가 대표적인 필터 스트림입니다. 라이터 클래스도 보면 파일 라이터, 노드 스트림입니다. 보면 아웃풋 스트림 리더, 버퍼드 리더, 필터 스트림입니다. 인풋 스트림도 보면 파일 인풋 스트림, 노드 스트림입니다. 버퍼드가 붙은 클래스가 대표적인 필터 스트림입니다. 자, 아웃풋 스트림도 보면 개충 구조에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대표적인 노드 스트림입니다. 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대표적인 필터 스트림입니다. 자, 실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입출력 받을 때 노드 스트림과 필터 스트림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출력하는 과정으로 입출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코드상에서 어떻게 노드 스트림과 필터 스트림을 연결하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노드 스트림에 필터 스트림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입력 장치에 대해서 먼저 노드 스트림이 데이터를 입력받은 후 필터 스트림으로 전달합니다. 그걸 코드에서 구현하는 과정은 입력 노드 스트림 객체 생성 후 new 필터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입력 노드 스트림 객체를 인자로 전달해주면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입력 노드 스트림으로 전달돼서 그걸 다시 입력 필터 스트림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걸 입력 필터 스트림 참조 변수에 대입해서 사용합니다. 코드 예입니다. new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test.txt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실행 시 test.txt에서 파일 인풋 스트림이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드린 후 버퍼드 인풋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인자로 지정됐으니까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드린 데이터, 즉 노드 스트림이니까 읽어드린 데이터를 다시 버퍼드 인풋 스트림으로 전달합니다. 실제 입력 노드 스트림과 필터 스트림을 연결하는 방법은 노드 스트림 객체 생성 후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필터 스트림 객체 생성자로 전달하면 됩니다. 다시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 받아서 다른 필터 스트림을 전달하고자 하면 다시 버퍼드 인풋 스트림 객체를 다음에 있는 필터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생성자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반대로 출력 노드 스트림에 필터 스트림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면 형식은 똑같습니다. 보면 new 필터 스트림 객체 생성하면서 출력 노드 스트림 객체를 생성자 인자로 전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는 먼저 생성자 인자로 전달한 노드 스트림이 데이터를 받아서 필터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출력 시 반대로 필터 스트림이 먼저 데이터를 받아서 인자로 지정한 출력 노드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데이터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자, 실제 코드입니다. new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출력 필터 스트림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자 인자로 노드 스트림 객체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 생성 후 생성자 인자로 test.txt 파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출력 시 이번에는 반대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생성자 인자로 지정한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 최종적으로 test.txt로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노드 스트림과 필터 스트림을 코드로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데이터의 흐름은 반대입니다.